안녕하십니까, 이장석입니다. 오늘은 26번째 시간 고토마켓의 두 번째 주제를 논의하도록 하죠. 지난주에 고토마켓에 잊지 말아야 될 차관점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B2B에서 첫 번째, B2B의 가장 많은 착오를 범하는 영역이 고토마켓을 회사 단위로 하나로 본다. 그래서 제품마다 다르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는 이 고토마켓이 오늘도 여러 가지 예를 말씀드리겠지만 지속적으로 변한다. 그런데 B2B 기업들의 고토마켓 전략은 한번 수립하면 그냥 바뀌지 않는 걸로 생각하고 일부 조직의 변화, 사람의 변화, 여기에 머물지 전략적인 변화를 지속적으로 도모하지 않는다라는 걸 말씀드렸죠. 세 번째, 이제 우리 B2B 기업이 희망적으로 볼 것은 무엇이냐. 고토마켓 전략을 제대로 실행한다는 것은 새로운 게임의 리더가 된다,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세 가지를 깔고 우리 현장에서 우리 B2B 기업들이 갖고 있는 고토마켓 전략의 문제점이 뭔가, 현실과 바뀌어야 될 방향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지난 역사를 돌이켜 보시죠. 14세기 말, 15세기서부터 조선이 시작되고 500년 동안 시장 접근 경로가 바뀌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기 부산에서부터 한양까지 시험 보러 올라오는 과거 길이 바뀌었겠습니까? 걸어 다니고 말 타고 다니고 있던 길을 조금 넓히고 이렇게 다녔겠지요. 그 고토마켓 시장의 경로가, 우리의 비즈니스의 경로와 모든 것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일제가 우리를 침략하고 난 뒤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죠? 철도를 깔았죠. 500년 동안 바뀌지 않았던 우리 비즈니스의 경로가 저는 안타깝게도 외세에 의해서 바뀌게 되었죠. 그러고 난 뒤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가장 큰 우리나라의 변화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부 고속도로죠. 50년, 60년 후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500년 동안 바뀌지 않았던 경로가 500년 만에 바뀌고, 그로부터 50년 후에 또다시 바뀌게 되죠. 그로부터 이제 우리는 또다시 50년을 지냈죠. 지난 50년 동안 서울과 부산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둘러싼 모든 도로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거기 왔다 갔다 하는 경로는 얼마나 다양해졌습니까? 그 변화는 실제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정도죠. 그 변화는 계속 있죠. 일단 뭐 재밌게 딱딱하니까 우리가 지난 역사를 한번 고찰해보면서 변화라는 것이 얼마나, 그러면서 비즈니스 경로가, 변화의 속도가 어떻게 빨라지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 그에 따라서 비즈니스 생태계가 얼마나 빨리 변하는가의 척도가 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B2B 기업에서 제가 30년 넘게 관찰한 고토마켓의 문제를 네 가지로 정리해보자 라고 하면, 첫 번째, 저는 대부분의 B2B 기업에서 고토마켓에 관련된 우리의 문제를 정확히 모른다. 제대로 모른다는 겁니다.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문제인데 문제를 모르고 문제의 본질이 뭔지를 모릅니다. 가장 시급하게 고쳐야 될 문제의 영역이 고토마켓 영역인데도 그것을 본질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과연 몇 년마다 새로운 비즈니스 전략을 정할 때, 수립할 때, 자, 우리 회사의 고토마켓 전략을 돌아보자. 우리 회사의 고토마켓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가 점검하시는 기업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회사의 제품이 어떠냐? 우리 회사의 고객이 어떠냐? 우리가 매출을 어떠냐? 우리 회사가 어떤 전략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느냐? 신사업은 무엇이 나느냐? 이런 고민을 해도 우리 회사의 고토마켓의 문제는 무엇인가 토론하십니까? 저는 이제까지 그런 기업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토마켓이 보조기능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영업에 전략이 수립되고 제품과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그에 따라서 실행할 때 그냥 보조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B2C에서는 어땠습니까?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죠. B2B에서는 고토마켓을 보조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B2B에서 고토마켓은 단지 어떤 대상으로 봅니까? 관리의 대상으로 봅니다. 실적이 어떠냐?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되느냐? 관리의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전략과 실행의 주체가 아니라 거기가 문제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돼. 이런 관리의 대상으로 봅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게 뭐겠습니까? 많은 B2B 기업들이 이런 고토마켓의 핵심인
파트너 또는 채널, 대리점을 우리의 동반자다, 우리의 파트너다 이런 용어를 씁니다. 파트너다, 동반자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대등한 위치죠. 한 팀이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 흔히 제가 갑과 을 말씀드렸지만 갑과 을은 상하의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관계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렇지만 일반적인 통속적으로 쓰는 갑을 개념, 상하 개념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많은 기업들은 파트너를 을로도 안 보고 병 또는 정으로 봅니다. 이런 기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네 가지 문제를 다시 정리하자면 네 가지 P로 제가 말씀드리면 잘못된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고트마켓에 대해서 또는 파트너에 대해서 채널 전략에 대해서 라우트 전략에 대해서 패러다임이 잘못되어 있다. 이건 전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사람만 바꾸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 뭡니까? 우선순위의 제일 끝에 가 있습니다. 고트마켓을 앞에 놓고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모든 것에 마지막에 그냥 부수적으로 프라이어티 이슈가 있다. 세 번째 뭡니까? 프로세스가 돌지 않습니다. 영업에서도 제가 프로세스가 정립되지 않고 제대로 시행되지 않다고 했지만 영업은 적어도 프로세스는 있습니다. 그렇죠? 시장을 분석하고 고객을 관리하고 영업 활동을 하고 결과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프로세스는 있는데 고트마켓은 프로세스 자체가 없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고트마켓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고 어떻게 실행하고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이런 프로세스가 없다라는 것. 그러니까 프랙티스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죠. 저는 네 가지 P가 없거나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패러다임이 없다. 잘못되어 있다. 프라이어티가 잘못 세팅되어 있다. 프로세스가 없다. 그 다음에 프랙티스가 정립되어 있지 않다. 이것이 B2B에 있어서의 고트마켓의 현실이라고 봅니다. 이 네 가지를 하나하나 논의하도록 하시죠. 우선 패러다임은 저는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고트마켓에 대한 패러다임이 잘못되어 있고 파트너에 대한 패러다임이 잘못되어 있고 조직에 대한 패러다임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고트마켓을 뭐라고 보십니까? 대리점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관리라고 봅니다. 대리점만 관리하고 파트너 채널 관리하고 리셀러 관리하고 이런 쪽이 관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고트마켓은 전략의 활용 점정입니다. 고트마켓이 제대로 전략이 반영되지 않으면 그 전략은 실행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좋은 프로모션을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가격 경쟁력이 있어도 고트마켓 전략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으면 그 비즈니스 결과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파트너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동반자, 파트너라는 하면 여러분 진짜 그야말로 이퀄한 관계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많은 현장에 있는 영업을 하는 B2B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하청업체 또는 심부름, 우리가 하기 어려운 일을 대신해 주는 사람, 우리가 하면 위험하지만 위험한 일을 대신해 주는 사람으로 생각하죠. 파트너는 말 그대로 전략적 동반자로 패러다임이 바로잡혀야 된다. 고트마켓 조직에 대해서는 어떤 패러다임을 갖고 있습니까? 저기는 영업 조직의 핵심 전력들은 다 제품 쪽, 영업 고객 관리 쪽에 가 있고 저기는 일반 관리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야. 관리만 하면 돼. 지원 조직이야. 여기 제가 아주 민감한 용어라서 서브옵티멀 조직이라고 말씀드렸지만 2차적인 조직이야 라는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고트마켓의 조직은 기업의 핵심 조직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패러다임에 고쳐야 될 세 가지 영역이다. 고트마켓에 대한 전략적인 의미로 정확한 패러다임을 가져야 된다. 파트너에 대해서 의식이 바로잡혀야 된다. 그 다음에 고트마켓 조직에 대해서도 맡겨야 된다. 이 세 가지만 고쳐지고 바로잡혀지면 고트마켓에 대한 패러다임이 일단 잡힌다고 저는 봅니다. 두 번째 P가 뭐였습니까? 우선순위죠. 고트마켓에 대해서 전략 수립에 있어서 조직 수립에 있어서 그 다음에 인력 배정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항상 마지막이죠. 전략에서는 고트마켓 팀은 그냥 없어 봅니다. 그냥 메인 스테이크홀더가 아닙니다. 제가 수없이 많은 기업들의 전략 회의를 들어가면 고트마켓 헤드는 항상 테이블 끝에 앉아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냥 듣고만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거 됩니까? 저거 이거 됩니까? 라는 부수적인 일을 하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고트마켓의 헤드는, 리더는 전략 테이블의 가장 중간에서 같이 제품과 마케팅과 전략부서 팀과 토론을 하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주축이 되어야 된다. 이게 우선순위에서 밖에, 조직에서는 어떻습니까? 아까 서버 옵티멀이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중요한 인력들을 다 배치하고 난 뒤에 거기 고트마켓 조직은 누가 하면 좋겠어? 이 사람?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세팅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고트마켓의 리더, 팀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매우 중요한 사람을 항상 반영하고 혁신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을 둬야 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인력도 아무나 해도 돼. 거기는 아무나 해도 돼. 라는 의식을 버리고 항상 역량 플러스 여기에 특히 중요한 것이 뭐냐? 인격적으로나 비즈니스에는 머추리티가 있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파트너를 동반자로 생각하고 전략을 실행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성숙된 인격을 가진 그런 사람이 파트너 이런 고토마켓 조직을 맡아야 된다. 다시 말씀은 우선순위 측면에서 봤을 때도 전략적인 측면, 조직적인 측면, 인력 배정의 측면에서도 우선순위를 앞에 두는 이게 두 번째 우리가 고쳐야 될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세 번째 여러분 프로세스죠. 운영 프로세스가 있느냐? 여러분들 회사에는 과연 고토마켓의 전략 수립서부터 실행, 관리 프로세스가 있으십니까? 영업도 제가 프로세스를 말씀드렸지만 고토마켓도 5단계로 가려집니다. 첫 번째 뭐합니까? 시장의 캐퍼시티를 분석해야 되죠. 시장의 기회, 고토마켓의 시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시장과 고객의 기회와 니즈와 변화를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비즈니스하는 영역의 시장에 어떤 시장에 어떤 세그먼트에 우리는 과연 그에 맞는 고토마켓 팀을 배치해 놓느냐, 캐퍼시티 분석부터 시작하는 거죠. 캐퍼시티를 분석하고 난 뒤는 어떻게 됩니까? 갭이 발생되는 영역을 찾아내서 거기에 적합한 파트너 관계를 개발해 가야 되죠. 여기는 리크루트먼트라고 제가 썼습니다만은 파트너 관계를 수립해 가는 과정이죠. 어떤 유형의 파트너와 어떤 유형의 파트너를 만들어낼 것인가, 관계를 수립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냥 계약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한 팀이 되도록 한 이네블먼트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영업을 같이 하게 되고 결과를 만들죠. 근데 여러분들 회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아마 이렇게 할 겁니다. 우리 영업에서 똑같이 시장과 고객을 분석하고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을 앞단계를 버렸던 것처럼 고토마켓 대부분의 기업들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관리의 중심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리점들이, 채널들이 결과를 내니 안 내니, 어떤 문제가 있니 없니, 이런 문제만 쳐다보는데 시간을 보내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앞 단계를 올려야 되죠. 그죠? 전략 수립 단계, 캐퍼시티 분계석 단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갭이 있는 걸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그들과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함께 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인가? 이렇게 돼서 커브가 정상적으로 바뀌어야죠. 지금처럼 관리 중심으로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캐퍼시티 분석과 우리 새로운 파트너 관계 또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지속적으로 수립해 가면은 기업의 역량은 결과는 따라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결국 운영은 어떻습니까? 세 가지 관, 3관을 버려라라는 겁니다. 잘못된 관계 중심의 파트너. 파트너는 우리가 그냥 좋게 만나고 어려운 얘기해도 들어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을 아무거나 받아줄 수 있는 좋은 관계. 그리고 우리는 이제까지 이래 왔어. 이렇게 왔던 대로 한 관행. 쳐다보기만 숫자만 관리하는 관리에서 3관에서 혁신을 하는 것을 받게 된다. 핵심은 말씀드린 대로 캐퍼시티 분석, 리크루트먼트, 이네이블먼트의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네 번째 마지막 P practice를 말씀드리도록 하죠. 여러분들 맹지라는 말씀 잘 아시죠? 아무런 접근 경로가 없는 산 가운데 산. 길에 있더라도 남의 길을 거쳐가지 않으면 안 되는 땅, 이런 데를 맹지라고 하죠. 부동산 기획업자들은 이런 데를 일부러 사서 개발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이 맹지의 땅을 사는 사람은 없겠죠. 배도 다니지 않고 아무 교통편이 없는 무인도에 섬에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아무리 아름다워도요. 그렇지만 우리 현실에서 돌아보시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렇게 벅적벅적거리는 왼쪽에 위의 그림처럼 이런 데 도로가 존재하고 또 아래처럼 엄청 큰 도로를 만들어놨지만 차가 제대로 다니지 않은 도로도 존재하죠. 저는 왼쪽의 유형이 우리 바로 B2B의 프레이스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4P 중에서 B2B가 가장 약한 부분, 취약한 부분이 바로 프레이스 전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B2B의 고토마켓 현실을 말씀드린 세 가지 P를 먼저 설명드렸죠.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프라이어티가 항상 앞에 가 있어야 됩니다. 뒤에 놓지 말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프로세스를 혁신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프랙티스화 되죠. 프랙티스라는 말은 말 자체가 연습, 실행도 있지만 하나의 기준이 되기도 하죠. 열심히 프랙티스를 실행하다 보면 프랙티스화 되는 거죠. 저는 여기에 세 가지 C를 핵심으로 얘기 드립니다.
이거는 조직 내에서 또 그리고 파트너와의 관계에 있어서 세 가지 동일하게 적용되는 C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통과 협업과 컴플라이언스입니다. 어떻게 팀들이 어떻게 파트너와 어떻게 우리의 전략적 관계에 있는 아웃사이더의 에코넷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것인가, 그들과 어떻게 협업의 도를 올릴 것인가, 또 우리 조직 내부에 있는 관련된 부서들이 고트마켓에서 어떻게 컬래버레이션을 같이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고트마켓과 관련된 파트너와 대리점과 관련된 원칙을, 컴플라이언스를 어떻게 제대로 준수해 갈 것인가. 이 세 가지 C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면, 지속적으로 프랙티스 되다 보면 조직 내에 프랙티스가 된다라는 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제 길게 여러분들과 같이 그 B2B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현실적인 현재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가 말씀을 드렸고 받게 될 방향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주서부터 한 달 동안 여러분들과 논의할 주제는 How입니다. 제가 얘기할 주제의 흐름은 우선 고투마켓의 베이직한 언어, 용어, 그 다음에 원칙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어떻게 우리 고투마켓의 문제를 제대로 분석할 것인가, 분석하고 난 뒤에는 과제 도출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정립해 갈 것인가 라는 순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미 첫 번째 파트에서는 시장과 고객이 고투마켓과 연동되기 때문에 잠깐 리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달에서 5주 정도, 6주까지도 갈 수 있으리라고 보여지는데 토론을 하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서부터 고투마켓의 문제를 잡아내고 실행 전략을 수립하는 How에 대한 얘기가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귀한 시간 감사드립니다.